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재판을 향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으로도 비판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진 사퇴를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원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 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우리 국회는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 처리,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극렬 저지한 결과였는데요.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승현 기자입니다. 국회의안과 사무실에서 거친 몸싸움이 펼쳐집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법안을 팩스로도 보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후 한국당은 의안과를 틀어막는 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경호권 발동에도 꿈쩍하지 않고 팔뚝질로 맞섰고, 사무처 직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했지만 필사적인 저지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상황을 진두지휘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를 손에 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 참석을 위해 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합니다. 다친다 하지 마. 진짜 여자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무슨 소리,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됐어. 아니 나는 성추행 얘기 안 할 테니까. 최 의원 본인이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6시간 만에 벗어났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회의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9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첫 비대위 회의 시작과 함께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당을 떠났다가 9개월 만에 돌아온 조국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여성을 과반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했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 가짜뉴스 대응 기구 출범 등입니다. 윤리위원회 조사로 성희롱이 인정됐는데도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진보 세력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정작 당내 성비위 사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최근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성비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의 엄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3개월 전에 조국혁신당이 결정한 징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사면 이후 잠시 부상했던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조국혁신당이 성비위로 내홍에 빠지며 잦아든 상태입니다. 내란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제2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옅어진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돌아왔지만 당장 성비위 수습이라는 내부 단속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함구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차우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재석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4명이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위에서 함구령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이 경사가 응급실로 이송되자 파출소장이 건물 뒤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천 해경서장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내요.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이나 유가족들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유족말도 비슷합니다.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인천해양경찰서장이더라고요. 이 경사 동료들은 사고 당일 이 경사와 무전이 오갔던 팀장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휴게 시간이 끝나고 자신들이 복귀했는데 팀장이 이 경사의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사의 위험을 알게 된 건 드론업체를 통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람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제서야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석이를 왜 혼자 보냈나요? 팀장 답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 라고 돌아옵니다. 이 경사는 새벽 3시 27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구조헬기 출발은 새벽 3시 55분이 돼서야 이뤄졌습니다. 이 경사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밝은 목소리로 반겨줄 것만 같은데
더 이상 우리 곁에 그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천 해경서장은 함구령 의혹에 대해 진실 은폐는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진상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또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빠도 오늘 구속됐는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선 뒤 구급대원들이 몸이 축 늘어진 어린아이를 안고 다급히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2일 오후 이곳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아버지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다 거듭된 추궁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20대 아내도 아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추울 때도 아기를 조금 케어를 못하던데 좀 얇게 입히고 다니고 근데 애가 개월수에 의해서 작더라고요. 경찰은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아내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범행 기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또 다른 30대 아버지도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밤 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실수였단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머리 때리신 거 맞습니까?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한 아버지는 아들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집에는 30대 부인과 6살, 3살 자녀 2명도 있었는데 경찰은 아내가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